여러분 혹시 자주 싸먹던 김이 암을 유발했다는 사실 아셨나요? 많은 분들이 대충 몸에 좋겠거니 생각하셔서 아무 생각 없이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막연히 해조류라고 건강에 좋을 거라며 맨밥에 김을 자주 드시는데 이번 시간에 알려드리는 내용을 꼭 가족분들께 알려드리기 바랍니다. 나이를 먹어도 누구나 좋아하는 김에 대한 오해를 딱 깔끔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의 효능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주대 식품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미역, 다시마, 김 등 해조류 10가지 중 단백질 함량이 가장 높은 해조류가 김이며 영양소의 절반 수준이 단백질이라고 밝혀냈습니다. 단백질만 보면 소고기 못지않은 식품이기도 하는데요. 이에 더해 근육을 유지하고 신경세포를 생성하고 피로를 해소하고 노화를 예방하는 철분, 마그네슘 등 건강을 지키는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뼈와 치아 건강을 좌우하는 칼슘도 풍부하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빠지신다고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하시지만 정작 중요한 뼈 건강에는 소홀한데요. 우리나라 국민은 칼슘 섭취량이 낮아 골다공증과 골감소증 같은 뼈 질환의 발병률이 높아서 충분한 칼슘 섭취가 필요합니다. 이때 평소 먹던 밥상에 김만 추가하면 뼈 건강과 줄어드는 근육은 물론 약해지는 신체까지 보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김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내 몸에 보약이 되거나 암덩어리를 만들 수도 있는데요. 그럼 김을 먹을 때 독이 되는 경우와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가장 좋은지 깔끔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이 암세포를 만드는 첫 번째 경우는 도토리묵과 함께 먹는 겁니다. 평소 도토리묵에 김을 자주 뿌려 드시는데 의외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저희 어머니는 나이가 60이 지나시는데 도토리묵에 김가루를 묻혀 드시는 걸 가장 좋아하시는데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길래 깜짝 놀라셨는데요. 도토리묵 자체는 탄닌 성분으로 인해 노화를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며 세포의 재생을 돕고 노화를 예방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음식인데요. 하지만 이 탄닌 성분이 김과 만나면 암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어려운 용어가 나와도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반드시 끝까지 보셔서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토리묵의 탄닌 성분과 김의 철분이 만나면 탄닌철이라는 성분으로 바뀌며 몸에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됩니다. 이때 배출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몸에 있던 철분까지 끌어당겨 빈혈이나 변비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김과 도토리묵을 각자 놓고 먹으면 분명 몸에 좋은 음식이지만 둘을 같이 먹으면 몸에 좋기는커녕 체내 영양분을 뺏어가니 오히려 암덩어리를 먹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수년 동안 만성 변비를 달고 사시는데 어쩌면 김을 무쳐 먹었던 도토리묵 때문인지도 모르겠네요. 아무리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라도 무엇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 어머니들이 도토리묵을 사와서 그냥 바로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끓는 물에 한번 데쳐주시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도토리묵에 함유된 탄닌 성분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끓는 물에 1분 정도만 데쳐주면 대부분 파괴됩니다. 또한 한번 끓여준 도토리묵은 특유의 쓴맛이 사라지고 식감도 좋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데친 도토리묵은 김과 같이 먹어도 건강에 문제가 없으니 걱정 없이 드셔도 됩니다. 어쩌면 그동안 식당에서 먹었던 도토리묵은 이미 이렇게 조리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저희 어머니처럼 요리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집에서 먹을 때 부모님께 꼭 알려드리길 바랍니다. 김이 암세포를 만드는 두 번째 경우는 많이 먹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김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셔서 다양한 음식에 자주 뿌려 드시거나 간식으로 김만 드시기도 하는데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단순히 짜서 몸에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김에 들어있는 중금속 때문입니다. 최근 김이 생산된 양식장 5곳에서 생산된 김에서 중금속이 검출되었는데요.
중금속은 쉽게 배출되지 않고 몸속에 계속 쌓이는데 겉으로는 특별한 증상이 없을 수 있지만 중독이 되면 신경마비나 암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린아이의 경우 집중력과 학습력이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김 속에 중금속이 검출된 원인은 환경오염이나 농약 등 화약약품이라고 밝혀지고 있는데요. 사실 해조류는 매년 중금속이 검출된다고 하는데 바닷물에 함유된 영양분을 먹으며 성장하기 때문에 물속에 있던 중금속까지 같이 흡수한다고 합니다. 이때 해양오염, 수질오염으로 발생된 중금속을 그대로 흡수한 해조류를 사람들이 그대로 먹게 되는 겁니다. 환경오염을 별로 생각하지 않은 우리의 잘못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중금속이 몸에 쌓이면 심장질환, 간 손상, 생식기능 장애와 치매 같은 여러 질병을 일으키고 폐암, 전립선암 등 각종 암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김이나 해조류를 많이 섭취하지 마시고 하루에 A4 용지 크기 기준 2장씩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어머니 나이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에게도 좋지 않으니 간식으로 수시로 드신다면 절대 안 되고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 암세포를 만드는 세 번째 경우는 조미김입니다. 시중에 파는 참기름과 소금을 바른 짭조름한 조미김은 흰쌀에 싸서 먹으면 다른 반찬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맛있는데요. 문제는 김에 바른 기름들이 시간이 지나면 산패되게 되고 이런 김을 먹으면 세포와 혈관을 손상시키게 되는데요. 김에 발린 기름은 공기나 햇빛으로 맛과 성분이 변하고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는 유해 성분이 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말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하는 조미김을 대상으로 개봉 후 보관 방법에 따른 품질 변화를 조사한 결과 시간이 지나며 영양적 가치가 감소하고 눅눅한 김은 독성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수많은 연구에서 산패된 기름이 몸에 염증을 만들거나 간 세포 괴사, 암세포 유발, 치매 등 수많은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물론 당일에 사서 당일에 먹는 김은 그토록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저희 어머니는 다 못 먹은 김은 보관해 두거나 유통기한도 별로 신경 쓰지 않으시는데요. 안 죽는다며 그냥 먹으라고 하는 가족분이 계시다면 이 사실들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조미된 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김에서 보랏빛을 띈다면 먹지 않는 게 좋은데요. 김이 보라색으로 변했다면 이미 산패됐기 때문에 버리기 아깝다고 먹지 말고 그냥 버리는 게 좋습니다. 돈 몇 푼 아끼겠다고 암 치료비 내는 경우가 허다한데 몸은 건강하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김은 되도록 빠르게 드시는 게 좋고 보관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식품영양연구원들은 먹다 남은 김을 보관할 시 냉장고에 넣는 것이 좋으며 상온 보관 시에는 직사광선을 피해두고 일주일 이내 섭취하는 게 가장 좋다고 말합니다. 저희 어머니처럼 음식에 크게 경각심이 없는 분들에게 반드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김이 독이 되는 네 번째 경우는 갑상선이 안 좋은 분들입니다. 여성분들의 경우 나이가 들수록 특히 갑상선 암을 걱정하시는데 저희 어머니도 매년 갑상선 암 검사를 받으시지만 의사분이 항상 김을 조심하라고 한다고 합니다. 갑상선에 필요한 중요한 성분 중 하나가 요오드인데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요오드는 우리 몸에서 필요한 양만큼만 흡수되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배출되지만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김을 많이 드실 경우 과잉 섭취된 요오드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염, 암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식품영양연구 결과에 의하면 해조류를 매일 먹는 사람이 일반인보다 갑상선암 발생 위험이 3.8배 높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희 어머니처럼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이라면 김과 해조류의 섭취를 주의하시고 지금 당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분이더라도 이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적당히 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토록 김이 건강에 좋지 않으니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지금부터 김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들을 아주 쉽고 깔끔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김을 프라이팬에 구워 먹는 겁니다. 김을 프라이팬에 굽는다고
아마 처음 듣거나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효능을 들으신다면 오늘 당장 드셔보게 될 텐데요. 김을 구우면 김의 단단한 분자가 쪼개져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각종 비타민이 용출되는데요. 실제로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말린 김과 구운 김의 비타민 함량을 비교하니 구운 김의 비타민이 훨씬 높게 나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김을 구우면 초록빛으로 변하는데 바로 김 속에 함유된 피코에리트린이라는 붉은 색소가 피코시안이라는 성분으로 바뀌기 때문인데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피코시안 성분은 혈관 장애, 간 기능 장애와 관련된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피코시안 성분은 입냄새 제거에도 탁월한데요. 입냄새의 원인이 되는 성분의 분해를 돕고 입안이 건조해져 발생하는 세균을 예방하고 구운 김을 씹으며 자극되는 침샘으로 입냄새를 예방하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무리 양치해도 사라지지 않는 입냄새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는 구운 김을 추천해 드려야겠네요. 김을 건강하게 먹는 두 번째 방법은 계란과 함께 드시는 겁니다. 김은 치매 예방에 좋은 비타민 B군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뇌신경 기능을 활성화시켜주고 세포의 노화를 막아줍니다. 또한 포피란이라는 식이섬유는 소장에서 체내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데 이로 인해 뇌혈관이 좁아지는 걸 막고 뇌에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는 것을 도와 뇌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계란에 함유된 콜린이라는 성분이 두뇌 활동을 조절하는 아세틸콜린의 생성을 도와 기억력을 높이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데요. 뿐만 아니라 김은 계란만으로 부족한 비타민C와 D를 보완해 서로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해주게 됩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암과 치매를 걱정하시는 저희 부모님에게 반드시 필요한 음식들이니 주위의 가족분들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의 내용을 복습할 겸 짧게 요약해 드릴 테니 꼭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김이 암세포를 만드는 경우는 끓는 물에 데치지 않은 도토리묵과 먹는 것, 많이 먹는 것, 조미김을 잘못된 보관 방식으로 먹는 것, 갑상선이 안 좋은 분들이 먹는 것입니다. 반대로 김을 보약으로 드시는 방법에는 프라이팬에 구워 드시는 것과 계란과 함께 먹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셔서 매일 건강에 유익한 정보를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주변의 소중한 가족들에게도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건강연구원이었습니다.